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 비즈니스 니혼 계좌의 비즈니스시로 25번째 강의, 이번엔 중기계, 무거운 기계, 중공업 부분하고 중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의상 이야기를 세 파트로 나누어서 중기계, 그리고 조선, 그다음에 중전, 전력산업입니다만 이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중기계 산업을 보겠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를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전자기기라거나 많은 기계들은 가벼운 기계이기 때문에 경기계고 그거 아닌 무거운 기계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만은 큰 크레인이다, 무슨 해양 플랜트다, 발전소 다 중기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중기계 메이커의 인류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이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인이 한국의 산업에 관해서 프라이드를 느끼는 이름들이 무엇일까요? 아마 삼성, 현대, 그다음에 옛날 같은 럭키 그런 이름은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뼈대와 같은 기업들, 옛날부터 이것이 바로 일본의 이 중기계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쯔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IHI는 이시카와지마 하리마라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그냥 이시하리로 줄여서 말합니다만, 그다음에 미쯔이 조선, 스미토모 중기계공업, 히다치 조센. 특히 미쯔비시는 과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동경역에 가시면은 그 일본의 그 천황, 우리 일왕이라고 하는 그 궁 사이에 약 거리가 한 1km 되는데 그 사이가 마루노우치라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거의 다 이 미쯔비시 그룹이 다 가지고 들어섰습니다. 과거에 이 미쯔비시는 그 명치유신 전에 대만 정벌을 위해서 대만의 군사를 나눌 때, 날라할 때 이 미쯔비시의 창립자인 이와사키 야타로라는 사람이 배를 대서 그 대신에 하청으로 받은 땅이 그 땅이거든요. 그 후로 미쯔비시 그룹은 미쯔비시 중공업, 전기 모두가 미쯔비시는 민간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국가 사업을 하는 회사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지금도 그 풍토가 남아 있거든요. 굉장히 중후하고 말하자면 엘리트들이 돈벌이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회사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남아 있는. 그래서 과거에 아시아를 침략할 때 썼던 모든 그 항공기, 전함, 심지어는 항공모함까지 다 미쯔비시가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씩 보게 되면 미쯔비시 중공업은 산업기계에서부터 항공 우주까지 현재는 국내 최대의 중기 메이커고, 특히 2015년에는 일본 최초로 상업위성을 띄웠고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는 일본 나름대로 여객기를 만드는 데서 역시 미쯔비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 산업은 기본적으로 미쯔비시가 한다라고 하면은 큰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가와사키는 동경에서 동남쪽에 있는 가와사키 항구, 역시 중공업은 옛날엔 조선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항만에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가와사키에 이제 중공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최근에 보잉 같은 그런 해외 항공사에 부품을 제조하는 등 굉장히 당연히 인류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IHI는 그야말로 에도 시대에 석천도 이시카와지마라는 조선소가 있었고 나중에 하리마라는 조선소가 합쳐가지고 IH, 즉 이시카와지마 하리마가 돼서 최근에 그냥 IH라는 브랜드로 통일된 이 모든 회사들이 처음에 배부터 만든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또 미쯔이 조선, 그러니까 역시 미쯔이 재벌그룹에 여기는 해양 개척에서 미쯔이 선박이 굉장히 앞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디젤 엔진, 산업기계, 크레인, 화학, 발전 같은 조선뿐만 아니라 이름은 조선이지만 다양한 중공업에 관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스미토모 재벌그룹의 스미토모 중기계, 당연히 미쯔이 조선 같이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이 감속기, 변속기 쪽에서는 세계 2위의 그런 회사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 해외에서 인프라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동의 아라비아 반도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이런 크레인 같은 것이 대부분 일본 브랜드가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출할 때 앵이 싸지기 때문에 최근간에 상당히 그 외환 때문에 또 이 장부상의 업적이 좋아졌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여객기 제조 분야 그리고 해외 발전 프런트 같은 데서는 거꾸로 그렇게 업적이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문제는 이 자동차 산업에 많이 영향력을 받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경쟁 분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코스트가 아직도 높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한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그런 나타나게 되면은 역시 그 코스트를 낮춰야 되는 압력이 있다 하는 거고 이 사업 자체가 몇 년씩 지속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라거나 세계 정세 또는 지정학적인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사업이 좌우되는 면이 강하다. 그다음에 이게 우리 지난번에 그 전자산업 얘기하면서 나왔던 그 가벼운 산업의 반대인 중후장대 산업 아니겠습니까? 중후장대 산업은 엄청나게 매연을 발생시키는 산업이죠.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배려가 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추세를 보게 되면은 중국의 시장에 굉장히 많이 진출했었는데 중국 시장이 경기가 감소하면서 점점 그 사업 실적이 전망이 좋지 않다. 그 반면에 신흥국, 동남아시아나 앞으로 아프리카 혹은 남미 같은 그런 신규 시장 확대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찬스로서는 그 최근에 재해가 많지 않습니까? 화재라거나 지진이라거나 이런 그 재해 복구 사업, 그 다음에 많은 인프라가 교체 기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노후화한 인프라의 정비나 교체 사업이 새로운 수요의 찬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혀 다른 각도 얘기입니다만은 과거에 그냥 아날로그식 그 기기로 컨트롤하던 모든 이런 대규모 장비들이 앞으로 완전히 IT화하기 때문에 이런 IT를 활용한 기계 관리나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것이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이 될 거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실 중기계 산업이 너무나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지만은 그 플랜트 엔지니어링 그 대규모 플랜트 만드는 바다 위에서나 육지 위에서나 하는 시장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참 반가운 소식이랄까 하는 것이 한국 업체가 굉장히 약진하고 있다. 세계 지금 이게 10대 기업을 보게 되면 미국의 벡텔, 그다음에 사이펜, 세 번째 현대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CB&I, 그다음에 테크닙,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이제 니끼라는 일본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치요다 화공, 그다음에 도요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들이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큰 플레이어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설 기계, 우리 크레인이나 이런 포클레인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거에는 코마츠라거나 도요타라거나 다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여기는 일본 업체들이 이름만 내놓고 다 휩쓸고 있습니다. 캐터필러는 이제 외국 회사고요. 그다음에 고마츠. 여러분들 크레인 보면 고마츠 KOMATS라고 쓴 거 많이 보셨죠? 또 구보타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KUBOTA. 도요타 자동 쇼키. 이게 아까 나왔듯이 도요타의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이런 건설기계, 크레인 같은 것도 만들고 또 히다치 건기, 건설기계 말이죠. 그다음에 얀마 홀딩스. 얀마는 원래 디젤 엔진. 그래서 특히 시작은 그 시골의 이 농기계 조그만 디젤 엔진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지금은 건설기계 업계의 큰 업체로 성장했고 코벨코 원래 코베 전공 코베 세이코 이 코베는 거기입니다. 코베 세이코의 베어링 산업이 이렇게 커져서 된 거고 타다노 그다음에 스미토모 건기 같은 회사들이 건설기계 부문에서는 대형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항공기 산업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해외여행 가실 때 일본 비행기 타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객기는 완전히 미국세가 줄이고 최근에 유럽세가 있죠. 그 다음에는 지금 여객기를 만드는 뭐 공산권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이라면은 미국 비행기가 한 70%고 나머지 30%는 아마 유럽 비행기일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옛날에 제로 전투기 있듯이 일본 항공 사람은 굉장히 발달했었거든요. 그래서 항공기를 과거 우리 지난번에 역사 시간에 보았듯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메가더 점령사령부가 그런 전략 산업에 손을 못 대게 해놨기 때문에 항공기 사람이 죽었습니다만은 만들라고 말하면은 금방 만들기 때문에 이제 곧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 항공기에 필요한 수많은 공작기계에서 맨 밑에 일반 부품, 그 다음에 뭐 전자부품이나 가전 같은 부품, 그 정교도를 따지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게 공작기계 아니겠습니까? 뉴메리컬 컨트롤은 다 수치 제작을 하는 그 위에 최첨단이 항공 우주 산업인데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력층이 뭐 대만, 한국, 중국은 지금 아직도 아래 일반 기계하고 자동차까지가 돌달되어 있고 그 위에 독일은 자동차에서 공작기계하고 일부 항공 우주. 근데 이건 일본의 의견인데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만 일본 기업은 일반 기계에서 자동차, 가전, 공작기계를 넘어서서 항공우주 산업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건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항공기 산업에서 매출액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항공기를 만들지 않는 일본의 가와사키, 이시하리, 미쯔비시, 이시하리, 가와사키가 지금 상위에 랭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잉은 비행기 회사, 에어버스는 여객기 완성 업체고 GE 엔진이 대부분 엔진이죠. 그다음에 롤스로이스 엔진. 그래서 상위 3, 4, 5는 미국계의 항공기 엔진 업체이고 그 밑에 일본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비행기 부품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뭐 일본이 자기네 여객기 만드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날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YS-11이라는 항공기를 사실은 중형 항공기 만들었습니다. 한 3, 40인이 타는 소형 중형 여객기인데 그것도 역시 미쯔비시가 만들었죠. 근데 결국은 성공 못한 것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개발비를 들이고 상업화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기술력은 지금도 활용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게 일본식 여객기입니다. 중형 여객기죠. 보시다시피 이게 일본의 지금 현재 평성 29년입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보게 되면 지금 30년에는 일본에 올릴 뻔해요. 전일본 항공이 최초로 이거를 지금 사기로 예약이 됐다는 얘기는 곧 실물이 인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14년에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국산 소형 제트 엔진 개발한다는 것도 시작해서 역시 미쯔비시가 그걸 주 계약 기업으로 나타나서 쭉 미쯔비시가 만들어 와서 특히 27년에 보게 되면은 미쯔비시 나고야 이 나고야란 말이 참 역사에서는 아픈 말인데 옛날에 제로 전투기 같은 일본의 모든 전투기는 이 나고야 미쯔비시 나고야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동차 메이커의 본고장인 나고야는 일본의 이런 전략 이런 항공기 자동차 메이커의 메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나고야가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 7월에 그 447기 굉장히 많네요. 수주를 이미 획득해서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 MRJ 항공기가 날아다니고 우리가 여기에 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조선은 보겠습니다만은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기가 조선 회사로 출발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볼 때는 그냥 중기 조선이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5대 메이저를 좀 보면은 왼쪽부터 이름 뭐 미쯔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 미쯔비시 조센, 스미토모 중공업.
근데 수주액을 볼 때는 미쯔비시가 압도적으로 많죠. 뭐 다른 회사의 3배, 4배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 미쯔비시하고 다른 회사들이 점점 대형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또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3대 회사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은 미쯔비시 중공업은 단순히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 방위의 열세고 일본을 떠받치는 중공업 메이커의 영웅이다. 뭐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2015년 회기 연도를 종합한 거 보게 되면은 매출액의 38%가 에너지 환경, 그다음에 35가 기계 설비 시스템, 그다음에 13이 교통 수송, 그리고 12가 방위 우주. 그래서 아까 항공기 수송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교통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일본 자회자가 쓰는 많은 무기들은 미쯔비시 중공업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와사키, 여러분들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좋아하시면 아마 가와사키 모터 많이 봤을 겁니다. 지금도 가와사키, 혼다 뭐 그런 데가 그 이륜차 시장의 큰 메이커인데 원래 모터사이클에서 최근에 많은 시장에 소비를 했지만은 그 전에는 이제 조선회사였었고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23%가 항공 우주 해외 부품 공급하는 거죠. 그다음에 왼쪽 보게 되면은 22% 모터사이클 엔진. 이거는 이제 그 바이크입니다. 그다음에 15%가 가스 터빈 이제 발전소. 그다음에 9% 차량, 9%가 플랜트. 그다음에 환경 산업, 그다음에 나머지 9%가 차량 이런 식의 사업 그 매상 구성을 볼 수 있고요. ECRE는 최근에도 역시 항공기 엔진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여기는 굉장히 큰 회사는 아닌데 자부심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어서 제가 1990년도경에 일본 과학기술 정책연구소라는 데서 한 1년 연구를 했는데 옆자리에 있는 그 아저씨입니다. 저보다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아저씨가 여기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출신인데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서 뭐 다른 아까 나온 미쯔비시나 그 가와사키는 그냥 싸구려 회사고 이시아리는 굉장히 말하자면 고급이고 신사만 가는 회사 뭐 이런 말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게 되면 32%의 매출이 항공 우주 방위에서 나오고 29%가 자원 에너지 환경 26%가 산업 시스템, 그다음에 범용 기계, 여러 가지 기계, 그다음에 10%가 그 사회 기반, 특히 해양 플랜트에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일본의 중기계에 모태였던 조선 산업은 지금 어떤 나라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이 위상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이죠, 바로 그 나라가. 보게 되면은 지금 세계 그 10대 조선 배 만드는 회사 보게 되면 참 이거는 한국인한테는 감격스러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럽에서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없고 상위 3위가 한국이고 나머지 7개가 일본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최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삼성중공업 그 밑에 미쯔이조선, 미쯔이카이오가야 해양개발 그다음에 이마지조선 스네이시 홀딩, HD는 앞으로 홀딩이고요. 그다음에 자판 마린 유나이티드라는 게 원래 JFE가 이름이 바뀐 건데, 그다음에 오오시마 조선소, 나무라 조선소, 가와사키 중공업 같은 것이 지금 일본의 조선업들인데 우리 회사 보면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의 조선 시장은 굉장히 지금 소규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지 조선은 여러 개의 그 자회사가 모여서 조선회사가 모여서 된 일본 국내에서는 그 준공량, 배 준공량은 단연 톱이고 여기서는 탱크를 컨테이너를 많이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츠네이시는 이게 한자로 츠네 상석, 츠네이시 조선의 중액 회사로서 뭐 히로시마 본부, 그다음에 필리핀 그렇든 그 해외에 우리는 귀에 뭐 전혀 낯선 회사입니다만은 그런 조선소 중규모의 조선소를 가지는 회사고요. 자판 마린 유나이티드는 원래 유명한 JFE하고 이시아리가 같이 통합해서 만든 조선회사가 새로운 이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무라 조선소는 그 사가현에 있는 그 작은 원래 그 전부터 있던 군소 조선소고요. 그다음에 가와사키 중공업은 여긴 주로 LNG 운반선, 탱크, 그다음에 잠수함 같은 이런 일반 범용 상선이 아닌 면에 원래 치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동양 과제를 좀 보게 된다면은 우선 이 조선업은 굉장히 우리도 뭐 그런 얘기 신문에 봅니다만은 조선업이 화랑으로 됐다가 뭐 수주가 다 끊겼다 이런 말 듣는데 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그 주문이 굉장히 큰 변동이 평이 심하기 때문에 또 한꺼번에 여러 대 장기적으로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수요 공급에 이 갭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는 업종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해운 조선 물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배가 덜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세계 시장이 축소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다음에 일본, 중국, 한국이 사실 여기서 한국이 앞서 나와야 되는데 이건 일본식 표현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순서죠가 세계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압도적인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수익 면에서는 그 이 자재비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리고 이 원화 환율에 따라서 굉장히 대규모 발주력이기 때문에 이런 수력이 저하하는 그런 산업 구조라는 것이고 다만 국내 조선 사업이 지금 환경이 호전돼서 뭐 작은 배들 많이 만들겠죠. 그런 면에서는 일본 조선 산업이 조금 부활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사업이 감소하고 코스트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쟁력이 국제 경쟁력이 격화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회복 페이스는 그렇게 급격하지 않고 그야말로 회복한다 하더라도 아주 서서히 올라갈 그런 추세라고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새로운 수요가 기본적으로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은 악화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고 따라서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쇼 에너지는 늘 우리가 앞으로 쓰는 말입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은 그 에너지 절약형을 이 성이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형 기술 개발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쯔비시 중공업이 다른 회사들하고 얼라이언스 동맹을 맺어서 굉장히 커다란 거의 독점에 가까운 체제를 지금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거에 속발점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 이게 2013년도 매상고 당시는 미쯔비시 중공업 밑에 가와사키, 이시하리, 스미토모, 미쯔이 조센, 히다치였었는데 가와사키하고 이시하리가 미쯔이 조센이 합쳐서 굉장히 위협하게 되는 그런 사례에서 결국 통합교섭은 백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미쯔비시가 히다치랑 합치려고 하는 중요한 지금 움직임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전, 우리 지난번에 전자산업 보면서 히다치, 도시바 같은 데가 무거운 전기, 주로 발전을 하는 중전이라고 서로 그 말한 기억이 납니다만 그 중전입니다. 중전 메이커를 보게 되면은 우선 화력 발전 같은 발전, 화력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송전, 그 다음에 배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회사 이름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발전에는 히다치, 도시바, 미쯔비시 중공업, 그 다음에 해외 업체로서 GE하고 시멘스가 있고 도시바, 미쯔비시가 합쳐서 만든 회사, 그 다음에 또 미쯔비시, 히다치가 합친 회사. 이게 미쯔비시, 히다치 파워 시스템이 앞으로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덴샤, 후지 덴키 같은 회사가 있고 송전업체로서 이제 다 이 계열사들이니까 위에 나온 회사들이 대개 다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전, 그다음에 스위치 기어가 역시 히다치, 도시바, 후지하고 결국 이게 하나의 수직 계열로 이루어진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발전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큰 세 회사를 보게 되면 역시 히다치, 도시바, 미쯔비시 중공업이어서 창립 현대가 이렇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도시바 1875년이었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동경에 있는 시바우라에 있는 회사라고 해서 도쿄 시바우라가 도시바가 된 거죠. 연결 매상가 보게 되면 히다치가 10조, 도시바가 5조, 미츠비시 중공업이 4조. 역시 이 히다치라는 회사가 굉장히 조용합니다만은 굉장히 강력하고 시장 그 지배력이 큰 회사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중전 부분만 뛰면은 도시바가 단연 톱으로 1조 5,840억의 작년 수익인데 아시겠지만 도시바가 2014년 동일본 그 지진의 안에 원전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지금 도시바는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 회계 부정 문제까지 겹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미쓰비시 중공업은 화학 플랜트를 합친 수차고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본 중전기, 중전, 조선회사, 업체를 세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우선 저는 이 첫 번째는 해외 인프라 시장의 경쟁, 새로운 말하자면 중기계에서는 새로운 환경이다. 사실 이 회사들이 100년 넘게 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945년에 전쟁이 끝난 후에 지금 70년 지난 사이에 내내 성장해왔기 때문에 일본 국내 시장은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 거의 더 이상 늘어날 여력이 없다. 따라서 해외 인프라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앞으로 IT 기술을 접목시켜야만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게 큰 추세로 나타난 거고요. 항공기 산업은 과거에 있던 영광, 뭐 그 영광이 사실은 군용기로서 통한 해외 침공의 영광입니다만은 이제 민간 항공기에서 미국, 유럽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여객기를 만드는 꿈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것을 이끌어온 회사는 역시 미쓰비시 중공업이다라는. 그래서 아마 곧 그 일본의 아나 항공사를 비롯하여 많은 항공사들이 이 미쓰비시가 만든 중형 여객기를 도입할 거다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세 번째, 조선, 중전 합쳐서 본다면은 여기서는 참 자랑스럽게도 한국 회사들이 탑에 올라 있는데 다만 이 다른 분야의 원자력 시장에서는 아직 우리는 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중전 회사들이 하고 있는 원자력에 많은 규제가 있어서 이 중전 원자력 시장이 또 중전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이건 앞으로 보게 되는 또 여러 가지 그 대체 에너지 시장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